안녕하세요. 근본 있는 영어 제임스입니다. 지금 관계사 수업 계속 진행되고 있죠. 관계 대명사 파트 수업이 진행돼서 문제풀이까지 우리가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관계사 총 3가지 영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그리고 관계 효용사죠. 관계 대명사 영역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관계 부사 수업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고 있습니다. 관계 부사, 영어로 적혀 있죠? 화면을 보시면 relative adverbs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사와 관계를 맺은 접속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관계 대명사 수업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오셨기 때문에 관계 부사 수업은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들이 종료가 되지 않을까. 관계부사 수업을 빨리 이해하시고 그 다음 관계효용사 수업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복습들 하셨죠? 관계부사 수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개념에서 부사의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좀 대치해서 이해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부사의 형성 원리와 용법, 자 시작을 해볼까요? 관계부사의 이해 시작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마찬가지로 관계부사 이 파트에 대해서 의미와 역할 그리고 용법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부사의 의미부터 볼까요? 관계대명사의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명사가 아닌 그 명칭인 그 부사의 품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요 의미를 설명을 들으신다면 그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관계부사의 의미가 전달될 겁니다. 어떤 절 안에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은 부사의 개념과 상통하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관계부사도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요 접속사가 즉 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 접사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관계 대명사처럼 주로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된다. 대표적인 접속사 뭐를 이해하시라고요? 자, and라는 접속사를 이해하시면 된다. 뭐 반드시 and라는 접속사만 쓴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그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시간, 이유, 장소, 방법의 명사는 앞절에 있겠죠. 이 앞에 있는 절에 앞절에 시간, 이유, 장소, 이유, 방법 명사를 지칭하는 똑같이 대명사가 존재하는데요.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지칭하니까 대명사 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요. 관계대명사는 이 대명사가 문장 성분이었던 주어나 목적어 보호자리에 위치했더라면 이 관계부사는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대명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 당연히 문장 안에 들어가면 영어 표현 기억나시죠? modifier 수식어구가 되는 거 아시죠? 전명구 수식어구는요 둘 중에 하나 됩니다. 형용사 아니면 부사 둘 중에 하나의 수식어가 되는데요. 관계부사는 당연히 부사 역할을 하는 전명구가 방금 말씀드린 접속사와 결합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게 이 전치사 뒤에 있는 대명사만 접속사랑 결합되는 게 아니고요.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죠. 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접속사와 대명사만 결합되는 게 아니라 이 대명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치사도 같이 결합돼요. 즉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지칭하는 명사를 가리키는 대명사. 요 세 개가 다 합쳐져서 이제 관계부사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얘가 부사인 이유는 이때 전명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가 modifier, 효용사 부사 중에 부사 역할을 하는 modifier이기 때문에 접사가 부사와 결합이 됐다고 해서 관계부사라고 칭하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명구 이외에도
정말로 뒤에 따라 나오는 앞에 있는 시간이나 장소를 지칭하는 부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부사의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뭐 장소일 때는 여러분 here나 there가 있겠죠. 뒤에 있는 문장에 앞에 있는 장소를 대명사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 장소를 다시 지칭하는 부사어인 here나 there라는 부사가 있을 때, 또는 시간 같은 경우는 then, 그때라는 단어 같은 경우 이 부사어가 시간을 지칭할 수 있는 부사가 되겠죠. 이런 부사어하고도 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해서 and here나 and there 아니면 and then 이런 식으로 접속사와 아예 부사어 자체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접속사인 관계부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절을 이용해서 관계부사로 바꾼다는 겁니다. 관계부사는 앞의 명사,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입니다.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마찬가지로 관계부사도 형용사절이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와 대명사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듯이 관계부사도 당연히 접속사와 부사의 기능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관계부사 종류, 시간이나 장소, 이유, 방법의 의미를 갖는 의문 부사인 when, where, why, how를 이용해서 관계부사를 사용하고요. 이때 모든 관계부사들은 when부터 where, why, how가 다 대수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시라는 접속사 정말 중요하고 대단한 접속사죠. 관계대명사도 선행사가 뭐가 오든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를 썼었는데 관계부사대도 있습니다. 관계부사 대셔. 그래서 when, where, why, how를 다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하는 접속사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접속사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신하는 접속사가 다른 접속사가 발달하기 전부터 쓰였던 접속사이기 때문에 현대 영어에서도 대신하는 접속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속 다른 접속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바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대명사는 문장 성분인 대명사가 생략되기 때문에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지만 관계부사든 앞으로 할 관계형용사도 마찬가지고 생략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분명히 강조드렸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형용사도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죠. 완전한 문장이니까 생략되는 게 없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략은 됩니다. 단 생략되는 내용, 생략되는 품사가 틀리죠. 관계부사는 부사가 생략이 됩니다. 부사가 생략되지만 부사는 문장 성분에서 중요하지 않는 수식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가 생략되다 하더라도 영어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완전한 문장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잠깐 여담이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아니면 그게 시험 문제가 아니라도 독해를 하실 때 대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대시 관계대명사 대신지 관계부사 대신지 구분하는 그런 시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독해를 위해서 이 접속사를 구분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구분하는 일단 가장 큰 핵심은요,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가 일단 핵심이 되겠고요. 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이 핵심이 되겠죠. 대시 왔을 때. 그리고 바로 선행사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대신요, 무슨 문장이 옵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랑 어울리고요. 선행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명사가요. 근데 관계부사 대시라면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선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의 선행사가 올 겁니다.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둘 다 무슨 절이에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선행사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가장 큰 핵심의 차이점은 관계대명사 대신 뒤에 무슨 문장이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관계부사 대신, 색깔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관계부사 대신 뭐라고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사실.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선행사의 종류도 차이가 있다. 관계대명사 대세 선행사는 사람이나 사물이 오고요. 관계부사의 선행사는 부사적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명사들인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다. 네, 충분히 구분은 가능할 거라 보고요. 이것들도 다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의미 부분 설명했고요. 이제 역할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관계부사 앞에 있는 선행사,
시간, 장소, 이외 방법의 선행사,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절입니다. adjective clause입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That is the village where I was born입니다. 자, 이 where라는 요 단어가 지금 접속사 역할을 하죠. 얘가 접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얘가 의문사 외원지 접사 외원지 궁금하면 동사 개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자, 동사 하나 있고요. was born 동사 두 개 있습니다. 동사 두 개를 연결한 접사가 필요하겠죠? 이때 where는 접속사고요. 이 where가 앞에 village라는 선행사, 즉 장소를 나타내는 지금 선행사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절입니다. 그림에 보듯이 자, 수식을 하고 있고요. 해석은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앞에 있는 선행사, 즉 명사를 설명할 때는 선행사 수식하는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의미 자체는 없습니다. 굳이 뜻을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해석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이곳이 내가 태어난 마을이다. I was born, 내가 태어난 마을이다가 됩니다. 자, I was born은요, 그 자체로 일형식 문장이죠. 주어와 동사만 존재하는 일형식 문장. 자, 형식 자체가 일형식으로서 주어 동사가 다 존재하니까 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장의 where를요, 자,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네, 펜 색깔을 잠시 또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도록 펜을 이 색깔 저 색깔 바꾸는데요. 수업도 좀 지루하지 않은 수업이었으면 합니다. 자, where라는 단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부사는 어떻게 형성됐다? 등위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였다.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이 문장은 사실 where라는 단어가 합쳐지기 전에는 there is a village라는 문장과 and 그리고 I was born in이었죠. 여기서는 그 마을이겠죠. 그 마을 안에서 태어났다겠죠. 그래서 요 and라는 등위접사와 전치사 in과 it 두 개가 합쳐져서 이 장소를 나타내는 이 전명구가 결국은 부사죠. 그래서 자, 등위접사 and와 이 부사 전명구가 합쳐져서 관계부사 where 하나가 됐고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용법으로 넘어갑니다. 관계대명사만 용법이 제한적 용법, 개수적 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관계부사도 제한적 용법과 개수적 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용법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제한적 용법 다 알고 계신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당연히 관계사 앞에 콤마가 없습니다. 제한적 용법은요. 모든 관계부사에 사용 가능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도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대명사가 가능했는데요. 계속적 용법일 때만 사용 가능한 관계대명사가 제약이 있었죠. 계속적 용법에서 사용 가능한 관계대명사는 who하고 which 두 개가 가능했고 that과 what은 그 계속적 용법이 없었죠. 즉 콤마를 찍는 앞에서 앞문장부터 뒷문장까지 순서대로 해석하는 그런 방식의 계속적 용법이 불가능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부사도 개수적 용법이 모든 관계부사가 가능한 게 아니고요. 제한이 돼 있어요. 일단 제한적 용법 마무리 설명할게요. 관계사절이 선행사를 제한하듯 해석합니다. 자, 형용사절이니까 한국말에 니은이 들어가는 뭐뭐와 뭐뭐는로 해석하며 마찬가지로 관계부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That is the reason why I refuse to go. 자, why라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I refuse to go.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확인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부사는 뒤에 무슨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예, 지금 완전 문장이 왔습니다. why는 특별한 이유가 해석 안 하셔도 되고요. 자, reason. 자, 이렇게 reason을 꾸며줍니다. 자, 그것은 내가 가기를 거절한 이유다죠.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요, 이 the reason why에 점점점 관계부사 why를 지금 생략하는 지금 성향이 뒤처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제가 관계부사 how를 좀 더 집중적으로 수업하면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구나. the reason why 두 개를 다 쓰지 않고 그냥 the reason이라는 선행사만 쓰는 경우를 더 선호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the reason why 중에 the reason이라는 선행사를 생략하고 why만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어쨌든 현대 영어에서는 선행사인 the reason과 why 두 가지를 다 쓰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만 쓰기를 선호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부과하면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추가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행사가 생략이 가능하구나. 선행사를 쓰지 않고 That is why I refuse to go 이렇게 써도 자, 의미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조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부사 앞에 콤마가 당연히 있습니다. 계속조용법은 콤마가 핵심이었죠. 자, 안 되는 거 이제 드디어 나와 있네요.
관계부사 why와 how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관계부사 when과 where라는 관계부사만 자 콤마를 찍는 개수존법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가장 많은 사용, 사실 관계부사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관계부사가 when과 where겠죠. 시간하고 장소, 우리가 흔히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부사어니까 그렇습니다. 선행사에 대한 부수적 추가 정보로 앞문장부터 뒷문장까지 순서적으로 내려 있습니다. 다시요. 선행사에 대한 부수적 추가 정보로 앞문장부터 뒷문장까지 순서적으로 내려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개수존법과 차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이때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로 해석한다. 마찬가지죠. 관계대명사도 앞에 있던 선행사를 관계대명사에 집어넣고 해석했듯이 관계부사도 개수존법일 때는 선행사를 관계부사 안에 집어넣고 해석해 주세요. I went to 제주 아일랜드 where I stayed for 3 weeks입니다. 콤마 찍힌 게 보이시죠? 자, 제주 아일랜드를 자 where라는 선행사에 집어넣으세요. 등위접사는 여기서 and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주도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서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개수조용법의 관계부사는 어떻게 두 단어로 찢을 수 있어요? 등위접속사 플러스 부사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서술형 문제도 고등학교 시험 문제나 중학교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개수조용법의 관계부사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고요? 등위접속사 플러스 부사어로 바꿔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앞에서부터 뒤로 쭉 해석해 내려가야겠죠? 나는 제주도에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니면 그리고 제주도에서 나는 3주를 머물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관계부사의 이해를 자 설명드렸고요. 이제 관계부사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예문을 똑같이요. 다양한 예문을 보면서 관계부사의 이해를 좀 더 심화해 보겠습니다. 예문을 통한 관계부사 이야기입니다. 영어의 특히 문법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예문들을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어떠한 과정이라든지 자, 어떤 그 예문을 자 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해당되는 문법 파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이번에도 각각의 관계부사인 when, where, why, how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다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예문을 통해서 좀 더 관계부사, 즉 부사와의 관계를 맺은 거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는 부사나 당연히 전면구가 생략되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관계부사라고 해서 생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등위 접속사가 결합되면서 관계대명사가 대명사, 문장 성분인 대명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인 거고 관계부사는 생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생략된다고요? 부사나 전면구가 생략이 됐습니다. 생략이 됐지만 문장 성분이 아닌 거죠. 네, 문장 구성. 우리가 얘기하는 문장 형식 1형식부터 5형식인 5개의 문형에 들어가는 문장 구성 요소가 생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장 구성 요소와 관계를 안 맺죠. 그래서 생략됐다 할지라도 완전한 문장이라 한다. 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부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지기는 등위 접속사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합쳐졌거나 등위 접속사와 부사어, 구가 합쳐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관계부사를 학교, 특히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시험 낼 때 가장 많이 내는 게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위치,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꿨을 수 있다고 묻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위치 말고도 who도 있고 that도 있고 what도 있는데 왜 굳이 전치사 플러스 위치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 할 때 관계대명사가 위치 외에는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제가 위치로 못을 박았고요. 그 이유가요. 일단 전치사는 목적격 자리인데요. 이때 위치는 당연히 목적격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whom을 예를 듭시다. 그러면 사람이 자 만약에 전치사 플러스 whom을 쓰려고 한다. 그럼 이건 왜 안 되냐? 선행사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시간, 장소, 이유입니다. 사람의 선행사가니까 일단 whom은 자 제외가 되겠고요. 자 what은 또 왜 안 되죠? what은 선행사가 아예 오지 않는 관계대명사였죠. 다 충분히 복습하셨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관계부사는 형용사절, 즉 선행사가 존재해야 되고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의 선행사가 옵니다. what은요. 형용사절 아니었죠. 기억나시죠? 명사절이죠.
선행사가 없고 선행사가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문장 구성 성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시 하나 대시 관계대명사 대시 남았는데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때 제가 수업하면서 말씀드린 거 관계대명사 대신 뭐라고요? 전치사와 어울리지 못한다. 즉 관계대명사 대자체가 전치사 플러스 대시 없죠. 이거는요.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명사절 대도 전치사의 목적으로 오지 못합니다. 즉 접속사 대세자 성격이나 기능 중에 전치사와의 구성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이든 관계대명사든 전치사 다음에 오지 못한다는 거. 그럼 결국은 남은 건 하나뿐이 없죠. 위치뿐이 없죠. 자, 그래서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한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접속사 플러스 부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용법이었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일 때는 접속 플러스 부사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무슨 용법일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제한적 용법이겠죠. 제한적 용법의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꿔줄 수 있다. 요 위치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등위 접속사와 대명사가 합쳐져서 위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뀌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where부터 시작합니다. 자, 일단 관계부사 대시 일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관계부사 대시 가능하다라고 옆에 이렇게 추가로 좀 적어 놓을게요. 관계부사 대시도 있다. 네, 관계부사. 자, 복잡한 것 같지만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시라는 접속사는 정말 오지랖이 넓죠. 예, 여기저기 다 낍니다. 합쳐진 과정 보겠습니다. This is the place and the accident happened at it. 자, 여기가 장소야, 그 장소야. 그리고 그 사건이 at it, 이 장소에서 일어났어. 네, 조건이 갖춰졌죠? 등위 접속사 and와 전치사 플러스 이시. 자, 존재하고 있네요. 이때 전명구는 당연히 부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전명구입니다. 얘를 굳이 한 단어로 바꾸고 싶으면 대어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관계부사가 전치사 플러스 위치라고 했냐? 그냥 관계 대명사로 먼저 바꿔볼게요. 등위접사 and와 대명사만 합치겠습니다. 등위접사 and와 대명사만 합치면 당연히 장소를 나타내고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관계자 대명사에서 문장 안에 있던 불완전한 원인을 제공하는 이 관계 대명사의 불완전한 원인을 제공하는 전치사를 문장 앞으로 뺄 수 있다고 관계 대명사 파트에서 수업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를 문장 앞으로 빼다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이렇게 위치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까? 부사 역할을 하게 되죠. 부사 역할을 하게 되니까 얘가 where라는 관계부사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정 보이시죠? 해석은 당연히 바뀔 겁니다. at which나 where나 해석의 차이점은 없고요. This is the place at which the accident happened는 자, 형용사절이니까 이렇게 선행사를 꾸며주듯이 해석이 되겠죠. 그 사건이 여기는 this, 여기는 그 사건이 발생했던 그 장소이다. 이렇게 되겠죠. where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무슨 문장이에요? 전치사 불완전한 원인을 제공했던 at이 여기 있었다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지만 이 at를 어떻게 했어요? 위치를 이동시켰죠. 앞으로요. 자, 그래서 완전 문장이죠. at 위치도 완전 문장이고요. 당연히 관계부사 완전 문장입니다. 의미상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 맥락으로 보시면 관계부사 where에 대한 설명 하나로 나머지 why, when, how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예문도 일단 보겠습니다. Tell me the reason and you didn't come for it. 나에게 이유를 얘기해줘 하고 이유가 있고요. and, 또 등접사 and랑 결합되죠. 너가 오지 않은 거죠.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았다. 나에게 그 이유를 얘기해줘. 그리고 너는 for it. 이때 전치사 for는 이유의 전치사입니다. 그것이라는, 그 이유라는 것 때문에 오지 않았다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등위 접수사 and와 대명사 it을 합쳐서 당연히 사물의 개념을 갖고 있는 관계 대명사 위치로 바꿀 수 있고요. 불완전한 문장의 원인을 제공했던 전치사 for를 앞으로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래서 for which가 이렇게 합쳐지죠. 관계부사는
전치사 for 플러스 which 요렇게 한 가지로 일단 바꿀 수 있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요. 얘가 또 합쳐서 y라는 한 가지가 되겠죠. 해석은 you didn't come이 앞에 있는 선행사 더 reason을 꾸며주니까요. 너가 오지 않았던 이유를 나에게 말해줘.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무슨 문장이요? 완전 문장입니다. 전치사가 생략됐으니까요. for라는 전치사가 문장 앞으로 갔죠. 똑같습니다. Tell me the reason why you didn't come. 네가 오지 않았던 이유를 말이죠.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생략됐지만 완전 문장이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자, 생략돼도 문장 성립하기 때문에 완전하다. 그러면 전치사를 일단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시 정리하면 관계부사 y는요. for which. 자, 전치사 for which만 일단 가능합니다. 전치사 for which 이렇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한적 용법의 관계부사는 이렇게 바꾼다. 근데 장소는 여러 가지가 오죠. 선행사가 장소의 개념으로 너무나 많은 장소들이 존재하니까요. 큰 개념부터 작은 개념까지 다양한 장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예문에선 예를 들었는데 yes을 들었죠. yes만 오는 게 아니라 yet, in, to, on 자 이런 거 플러스 자 which 훨씬 더 다양한 자 전치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좀 추가로 적어볼게요. when은 이렇게 요런 다양한 전치사 플러스 which, y는 for 플러스 which요. 자, when 볼까요? 이번에는요, 시간입니다. He went to England in 1914 and the war broke out in the year. 좀 칸이 모자라서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갔어요.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는요, 1914년에 영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등엽사 엔드 보이네요. 전쟁이 그 해에 발발했습니다. 똑같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합쳐졌습니다. 이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슨 개념으로 본다? 부사의 개념으로 본다. 얘를 한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도 된다? then으로 바꿔도 된다. 아무 무리가 없죠? 네. 등역사 and와 자, 더 이어라는 자,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which가 됐습니다. 불완전한 원인을 제공하는 전치사 in을 문장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럼 in이치가 합쳐졌죠? 자, 그래서 결국은 무슨 문장? 자, 완전 문장이 되겠네요.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완전 문장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뒤에 무슨 문장이 온다? 완전 문장이다. 전치사 플러스 which가 바로 관계부사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왜 완전 문장인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완전 문장이라는 개념은 뒤에 문형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은 다 존재하니까 완전 문장이다. 해석은 좀 바뀌겠네요. 그는 전쟁이 발발했던 1914년에 영구로 갔다. 예, 해석만 약간 좀 바뀝니다. 요거 지금 콤마 찍혔네요. 죄송합니다. 콤마 찍힌 걸 못 봤어요. 예, 개수존법 있네요. 예, 그러면 앞에서 순서대로 해석할게요. 다시 해석할게요. 그는요, 1914년에 영구로 갔다. 해석은 위에 거랑 똑같이 하네요. 그리고 그해. 아니면, 그리고 1914년에 전쟁이 발발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니치 한 단어 when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석은 똑같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생략됐지만 완전 문장이다. when도 마찬가지죠. 시간의 개념이 큰 개념, 작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관계부사 where처럼 좀 다양한 전치사가 올 수 있어요. when을 자 어떤 전치사 at 큰 시간, 작은 시간 이런 개념으로 해서 on 플러스 which로 바꿀 수 있다. 자, where와 where는 좀 더 다양한 전치사 플러스 which로 바뀌어진다. 그건 선행사의 개념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선행사가 큰 시간의 개념이냐, 작은 시간의 개념이냐, 큰 장소의 개념이냐, 작은 장소의 개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how 가겠습니다. This is the way. 자, how는 자, way라는 선행사를 자 씁니다. 방법이라는 단어죠. 대업사 엔드 보이네요. It happened in it. 아하,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 자, in을 쓰네요. 자, 그러면 how도요. 전치사 in 하나만 씁니다. how를 전치사 플러스 which로 바꿔라는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in which로 바꾼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how는 in which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이렇게 관계부사가 전치사 플러스 어떤 전치사 플러스 which로 바뀌는지 일단 4개를 다 정리를 했어요. 좀 기억들을 좀 해주시고요. 해석하면 이것이 그 방법이야. 그리고 그것은 그 방법 속에서 그 방법으로 happened 일어났어가 됩니다. 자, 등역사 and와 자 대명사 is를 합칩니다. 당연히 which가 되겠죠. 사물을 가리키는 선행사 the way를 지칭하는 the way를 수식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which가 됐고요. 자, 불완전한 원인 in만 제외하면 당연히 관계대명사고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고요. 우리는 관계부사로 바꾸기 위해서 불완전한 그 문장을 제공할 수 있는 전치사를 문장 앞으로 뺍니다. 불완전한 원인을 제공하는 전치사를 일부러 앞으로 빼서 뒷문장이 무슨 문장? 완전 문장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럼 전치사 in 플러스 which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고요? 관계부사
자, how가 됩니다. 자, 해석은, 자, 당연히 형용사절이니까, 자,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듯이 이것이, 그것이 발생했던 방식이었다. in이나 how나 해석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모습이 여러분들, 자, 보이실까요? 잠시만, 자, 제가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완전한 문장인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관계부사가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장 구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생략됐지만 완전 문장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다른 그 관계부사랑 틀리게요. how가 the way랑 같이 못 쓴다고 가로를 쳐놓고요. 제가 that을 썼네요. that은 자 가능한 게 아까 모든 관계부사를 대시라는 관계부사가 대신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는 하는데 how는 쓰지 않죠. 바로 제가 앞에서 관계부사 why와 the reason이 지금 현대 영어에서 점점점 두 개를 같이 쓰지 않는 성향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보다 더 훨씬 이전에 the way하고 how가 더 빠르게 현대 영어로 넘으면서 두 개를 같이 쓰지 않습니다. 이 the way와 how는요, the way 하나만 쓰든가 아니면 how 하나만 쓰든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the way라는 선행사를 쓴 경우를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how를 갈라치고 how는 써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왜 도대체 다른 관계부사들은 선행사와 관계부사를 꺼리낌 없이 쓰는데 왜 how만 the way랑 같이 쓰지 않고 마찬가지로 the reason도 why랑 같이 쓰지 않는 그런 현상이 늘어나는 걸까요? 자, 요 부분을 여러분께 다음 시간에 더 풍부한 예와 함께 관계부사 how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관계부사 how를 쓰지 않을 경우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관계부사 how에 대한 개념 수업을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또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관계부사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